안녕하십니까, 이춘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오늘은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님 모시고 시민참여센터에 대해서 많은 것도 또 배우고 알고 싶은데 인사 한번 해주시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김동찬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동안 이제 우리 김 소장님이 활동하시기 전에는 김동석이라고 이름도 비슷한데 같이 그 한 시대를 풍미하시면서 그 시작을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한인들을 위해서 정치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혹시 하신 것을 자랑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큰 성과가 없어서 크게 자랑은 못하겠는데요. 96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한 게 LA 폭동을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92년도 LA 폭동에서 한인들이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라더니 킹이라는 흑인 운전자를 고속도로에서 경찰들이 이제 잡아서 속도 위반으로 잡아서 이제 두드려 팬 장면들을 어떤 분이 이제 카메라로 찍어갖고 그때 어떤 방송인지 아마 ABC 방송인지 거기다가 이제 내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분난 흑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폭동을 일으킨 당사자도 아닌 한인 커뮤니티가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이민 와서 피땀 흘려 일군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면서 한인 사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런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데가 없었다. 그러면서 한인 사회가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권자 등록 그다음에 투표 참여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 많은 분들이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냥 나이가 되면 다 이제 투표권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로 수십 년을 살아도 본인이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96년부터 한 2000년대까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유권자 등록 분위기가 바람이 일었죠. 그리고 2000년부터는 이제 근데 투표장에 갔더니만 투표 기계가 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한국은 부뚜껑으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 기계에다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표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년이 가니까 이 주기가 한 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투표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데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누군지 무슨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이제 선거 안내 책자를 만들고 또 때로는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후보자들 초청해서 이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디베이트도 해보기도 하고 뉴욕과 뉴저지에서 그러면서 96년부터 지금까지 각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 2만 3천 명 이상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4만 6천 명 정도의 한인 유권자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현재 뉴욕주 한인 유권자가 한 4만 3천 명 좀 넘고 그중에 뉴욕시가 한 3만 8천 명 정도 되고요. 뉴저지가 전체적으로 한 3만 8천 명 유권자 중에서 한인들이 밀집한 이 버겐 카운티가 한 1만 8천 명 정도 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한인들이 아직도 유권자 등록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를 봤을 때. 근데 미국이 이제 주류 사회의 유권자 등록률이 어떻게 되냐면 뉴저지만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률이 거의 90% 가깝습니다. 뉴욕은 80%에 가깝고 그런데 한인들이 아직 6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유권자 등록과
그다음에 이런 투표 참여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계다. 유대인들 보고 누가 아무도 소수계를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 그들은 투표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죠. 뭐 미국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힘이 나타나는 건데 그 숫자가 미국 사회에 3%가 안 돼요. 근데 3%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연방의회에 진출한 사람들만 11%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뭐 뉴저지 지방에 있는 정치인들 많고 연방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숫자가 적다고 스스로가 소수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결집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최대한 크게 확대시킬 때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소수계가 아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 내용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부모 세대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 이해를 시키면서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면서 자기의 정체성들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고 있고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모아서 리걸 태스크 포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수년 동안 이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트럼프 기간 동안 대단히 지옥과 같은 사회에 살았는데 그분들을 이제 돕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이슈들을 아젠다를 어떻게 선정하고 그 아젠다를 어떻게 이슈화하고 그 이슈화된 아젠다를 누구에게 어느 디파트먼트에 전달해 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이것을 이제 그라스루트 액티비티, 그러니까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젊은 2세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네. 그동안 그 젊은 2세들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은 뒤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영 코리안 아메리칸 시빅 인게이지먼트 네트워크라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인턴들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노던 블루바드 그러니까 금강산부터 유토피아 파크웨이까지 그 오른쪽 편에 있는 길들이 원래는 4시부터 7시까지 주정차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그 시간 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부모들이 픽업해 갖고 물건을 사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 또 한인 이 스토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4시부터 7시까지니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인턴들이 그러니까 2009년도 인턴들이 프로젝트로 그 주정차 금지를 좀 변경시키자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해서 4년 만에 2013년도에 그 얼터네이트 파킹룰 주정차 금지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너무 예. 좋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풀뿌리 운동이 무엇인가를 젊은 세대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아젠다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서명운동을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해서 커뮤니티 보드 7을 가져갔는데 커뮤니티 보드 7에서 그거를 뉴욕시 교통분과 위원회를 뉴욕시 의회 교통분과위원회로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잔누가 교통분과위원장이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아젠다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 계속 팔로우를 한 거죠. 그래서 피로그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피로그 시의원 해마다 부르고 길거리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피로그 시의원이 나중에는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예. 저기서 보면 미스터 김 don't worry about it I'm doing my best 예, 그렇게 이제 이게 풀뿌리 운동입니다. 예, 1부터 10까지야 답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1부터 3까지 하고 나서
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안 돼. 이렇게 포기했는데 마지막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예. 박사 학위를 받는 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공부하는 분들이 학위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인내심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풀뿌리 운동들 가르치고 또 세계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페리세이드 파크에 세워졌는데 그 세운 것도 2009년도 인턴들이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이제 스테브 토니 하고 있는 박재진 변호사가 네. 뉴저지에 이제 인턴십 때문에 가다 보니까 뉴저지 버겐 카운티 법원 앞을 지났는데 거기 흑인들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싶어서 가봤더니만 거기서 흑인 노예에 대한 사과하는 마뉴먼트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이거 세우는데 얼마나 걸렸나 했더니 10년 걸렸대요. 세상에.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리 마뉴먼트를 세우자 해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바로 페리세이드 파크 공립도서관 앞에다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다시 그 버겐 카운티 법원 앞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왜 거기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가면 아르메니안 그 제노사이드, 그 다음에 그 아이리시 감자 대기근, 그 다음에 흑인 노예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이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 침해가 심했다는 위안부 관련된 마니먼트까지 딱 실으면서 이제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마니먼트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시민 참여다. 이제는 유권자 등록도 하고 있고 투표 참여를 높이는데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시나 이런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게끔 운동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라스루트 액티비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고 또 1세대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 그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들이 2세들이 있어요. 네. 몇 명 있는데 그 전략적으로 그 선거구마다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가 그런 조사하는 그런 뭐 플랜도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매년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유권자 등록이 얼마나 늘었고 지난번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커뮤니티에 내놓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시의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19지역구 지금 폴 벨런 의원이 있는 지역구, 그 다음에 20지역구 지금 피러그 의원이 있는 지역구, 그 다음에 23지역구 지금 베리 그루덴칙이 있는 지역구, 그 다음에 25지역구는 한인들이 밀집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구에 지금 한인 후보들이 시의원으로 뛰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그 서명을 받아서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한 페티션을 하고 있는데 요 지역에 한인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되고 전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이제 한인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바라보자 라는 내용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저희들이 그 분석된 내용들을 커뮤니티에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고 네. 시민권자지만 진짜 반성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그런 시간을 자꾸 넘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막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인데 우리가 이런 걸 반성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뭐 레지스도 하고 막 그랬지만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유권자를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월 달이면 예비 선거가 시작되고 또 11월이면은 진짜 본선거가 네. 되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과정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시의원 선거는 6월 말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시의원 예비 선거가 뉴욕시에 있습니다. 뉴욕시는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시티와이드 일렉션을 합니다. 그 시티와이드 일렉션은 시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권익옹호관, 그 다음에 시의원 이렇게 그 다음에 보로장들 이렇게 선출하는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6월
선거로부터 25일 이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안 한 분들은 그때까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편리해져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도 온라인을 통해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되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을 활용하면서 선거 관련된 시스템들도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들 웹사이트 kace.org에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거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내 선거구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내가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유권자 등록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나 아일랜드를 뺀 나머지 지역구는 다 이제 민주당 그야말로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더욱더 중요하고, 민주당 예비선거를 하려면 민주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인 후보들이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정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작년 본선거 이전에 정당 변경을 했어야만 올해 민주당 선거를 할 수가 있던 거고, 민주당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될 수 있고, 처음 유권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으로 해서 선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 변경은 공화당으로 되어 있던 분들, 그 다음에 정당이 없던 분들은 작년에 바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한인들이 보통 이제 시의원 선거를 보면 선거구당 예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이제 몇 명이 나오는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3,000표를 넘기면 당선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장 선거가 치열했던 8년 전 선거를 봤을 때 뭐 2,800표 이렇게 해서 막 이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19지역, 20지역구만 하더라도 20지역구만 해도 거기에 있는 한인 유권자가 5,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을 등록한 분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50%만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500명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비 선거가 중요하고 지역 선거, 시의원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표권이 있는데 이제 투표를 하고 싶은데, 어떤 후보는 선거 자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네. 근데 한인들이 기부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여러분 뉴욕시는 이제 클린 일렉션이라고 해서 이 적은 액수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뉴욕시에 있는 분들이 그 후보자에게 도네이션을 175불까지 하면 거기에 8배를 곱하기 해줍니다. 그래서 100불을 내면 뉴욕시에 살고 있는 분들 어떤 후보에게 100불을 내면 9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운동을 훨씬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데 그 맥시멈이 175불입니다. 내가 뭐 1,000불을 도네이션 하면 1,000불 중에서 175불만 곱하기 8배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액수로 이제 그 정치 자금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뉴욕시가 그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처럼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이제 선거에 나설 수 있고, 그런 후보들이 이제 하긴 뭐 많은 후보들이 작년부터 펀드레이징 행사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는 늘 돈이 부족하니까 그 후보들하고 연락을 하면 요즘은 이제 벤모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그 크레딧 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제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후보들하고 직접 이제 만나서 그 도네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후보들이 또 도네이션 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모처럼 이렇게 김동찬 소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클로징 멘트 저는 해주세요. 참 오늘 너무 김동찬 대표님 만난 게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민참여센터에서 그 4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거를 시민참여센터에서 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여기 살고 있었지만 너무 불편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렇게 시간제가 없어져서 네.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심리찬여 센터에서 했고 또한 또 소녀상을 그 버겐카운이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저 이제 팬이에요. 시민선물센터에 항상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도 보고 열심히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와주셔서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